여러분, 최근 마트에서 장보고 영수증 확인해 보셨나요?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샀지? 하고 품목을 하나하나 뜯어보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네, 평소랑 똑같이 담았는데도 결제 금액 앞자리가 훌쩍 바뀌어 있죠. 맞아요. 엄청 당황하신 적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얇은 영수증에는요, 저 멀리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날아온 미사일 파편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일상과 국제 뉴스가 이렇게 소름 돋게 직결되는 경우도 참 드물죠. 진짜 그래요. 우리가 뉴스를 켜면 막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나 해협 봉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맨날 나오는 뉴스죠. 근데 이게 약간 먼 나라 이야기나 딱딱한 국제 뉴스처럼 들리기 쉬운데 사실 그 총성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실시간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짚어봐야 할 핵심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거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부터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오늘의 딥다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고 이란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습니다. 네, 아예 바닷길 셔터를 내려버린 거죠. 그니까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빠져나가는 그 좁은 길이 막힌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전쟁 발발 단 16일 만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120달러로 거의 70%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한국의 치명적인 위치입니다. 아, 우리나라 위치요. 네, 한국은 사용하는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동 원유의 95%가 바로 그 꽉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짜 완전 직격탄이네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해버렸단 말이죠. 비싸진 기름을 심지어 가치가 뚝 떨어진 원화로 사와야 하니까 수입 물가에 그야말로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야,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타격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군요. 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전쟁 발발 고작 한 달 만에 무려 50% 가까이 폭등해버린 우리 생활 필수품들의 진짜 원인을 그 메커니즘부터 파헤쳐 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 가격이 내릴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우리 지갑을 털어갈 다음 타자는 대체 누구일지까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쓰는 물건들의 가격표 뒤에 얼마나 거대하고 위태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숨어 있는지 확실히 보게 되실 겁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날아온 가장 충격적인 청구서부터 열어보죠. 바로 도시가스입니다. 아, 가스비 장난 아니죠. 가구당 평균 6만 원 선이던 요금이 지금 8만 5천 원으로 훌쩍 뛰었어요. 무려 42% 폭등입니다. 네, 이 가스비 폭탄의 내막을 이해하려면 액화천연가스, 즉 LNG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이 LNG의 상당 부분을 카타르에서 수입하거든요. 아, 카타르요? 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인근 에너지 시설이 위협받으면서 수입 단가가 단숨에 60%나 치솟았습니다. 와, 60%나요? 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대놓고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제가 오늘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아찔했던 대목이 뭔지 아세요? 현재 한국의 LNG 재고가 단 9일치뿐이라는 데이터였습니다. 네, 딱 9일이죠. 9일이요? 열흘도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당장 아파트 보일러가 꺼지고 가스불로 돌아가는 수많은 식당이랑 공장 가동이 멈추기까지 남은 카운트다운이 고작 9일이라니 이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상황이 그만큼 벼랑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30년 만에 연료 가격 상한제를 발동하고 급하게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산 LNG 배를 돌리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에서라도 빨리 가져와야 하니까요. 그렇죠. 다행히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접어들면 난방 수요가 줄어드니까 일시적으로 숨통은 좀 트일 겁니다. 아, 여름이니까 당장 보일러는 덜 틀 테니까요. 네, 하지만 문제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카타르에서 그 거대한 인프라를 통해 매일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그 압도적인 물량을 하루아침에 태평양 건너 미국산으로 100% 대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배가 오고 가는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결국 전쟁이 계속되는 한 가스비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스비도 문제지만 당장 오늘 저녁 밥상을 어떡합니까? 우리 식탁의 근간인 밀가루와 식용유를 보죠. 밀가루 2kg 한 포대가 3,800원에서 4,900원으로 29% 올랐고요. 네, 엄청 올랐죠. 식용유 1.8리터는 6,500원에서 8,200원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데요. 전문가님, 밀이나 콩은 중동 사막에서 재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막에서 안 키우죠. 보통 미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이런 곳에서 오는데 왜 중동 바닷길이 막혔다고 밀가루 가격이 오르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국도로 빙빙 돌아가다 보니까 톨게이트 비용 아끼려다가 오히려 자동차 기름값을 수십 배로 쓰는 약간 그런 격아닌가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식재료 가격 폭등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해상 물류비거든요. 물류비. 네. 밀 자체는 중동에서 오지 않지만 전 세계의 핏줄 역할을 하는 화물선들의 동선이 완전히 꼬여버린 게 문제입니다. 동선이 어떻게 꼬인 건가요? 원래라면 유럽이나 흑해 쪽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홍해를 거쳐서 쓱 빠져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지름길이 완전히 차단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 그 거대한 대륙을 빙 둘러서 와야 합니다. 지도상으로는 머릿속에 그려봐도 엄청난 우회로네요. 네, 배송 기간만 무려 2주에서 3주가 더 걸려요. 3주나요? 네, 그 거대한 화물선이 바다 위에서 3주를 더 떠 있으려면 연료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선원들 인건비, 보험료까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진짜 그 배에 들어가는 기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해상운임이 폭등하니까 그 배에 실려있는 밀이나 콩의 최종 가격이 그냥 미친 듯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식용유도 똑같이 배가 돌아와서 비싸진 건가요? 식용유의 경우는 상황이 약간 더 지독합니다. 왜요? 이른바 이중 충격을 맞았거든요. 운임 폭등은 기본값이고요. 여기에 대체재 공급난이라는 악재가 딱 겹쳤습니다. 공급난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해바라기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마트에서 해바라기유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대도유나 팜유로 채워야 하는데 그걸 실어나를 배들의 물류비마저 폭등해버리니까 타격이 2배, 3배로 증폭된 겁니다. 와, 진짜 첩첩산중이네요. 근데 식용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자료들을 쭉 엮어보다가 진짜 이상한 퍼즐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 어떤 거죠? 물류비가 올라서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내용물이 비싸진 건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세탁세제랑 심지어 식용유를 담고 있는 플라스틱 밀폐용기 가격까지 같이 폭등한 겁니까? 그 부분 의아하실 수 있죠. 세제가 29% 올라서 18,000원이 됐고요. 플라스틱 용기는 32,000원이 됐어요. 중동에서 세제도 수입합니까? 하하, 아닙니다. 그 지점이 바로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석유라고 하면 까만 액체나 자동차에 넣는 연료만 딱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쓰는 샴푸, 세탁기에 넣는 세제,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심지어 지금 입고 계신 옷의 합성섬유까지 전부 다 본질적으로는 가공된 기름입니다. 네,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름을 굳혀서 쓰고 있었다는 거군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 공장에 넣고 끓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프타라는 아주 중요한 중간 물질이 추출됩니다. 나프타요? 네, 이 나프타가 바로 세제의 때를 빼주는 핵심 성분인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주 원료예요. 헐, 세제 원료가 거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온갖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내는 기본 뼈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나프타 가격이 오르고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세제 안의 성분도 귀써지고 그 세제를 담고 있는 플라스틱 통 자체의 원가도 같이 뛰는 거네요. 이거야말로 피할 수 없는 도미노 현상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석유화학 베이스로 꽉 묶여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타이어가 개당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27%나 뛴 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이에요. 타이어도요? 네, 타이어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합성 고무인데 이것도 석유화학에서 나옵니다. 천연 고무로 100%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고성능 타이어는 기술적으로 합성 고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좋아요. 세제, 플라스틱, 타이어가 결국 원유에서 뽑아낸다는 건 이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반론 하나 제기할게요. 네, 해보시죠. 알루미늄 캔이 25% 올랐고 두루마리 화장지가 28%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종이랑 금속캐는 진짜 기름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랑 광물이죠. 네, 그렇죠. 마트 가보면 휴지 코너만 유독 텅텅 비어 있던데 솔직히 이거 사람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쓸어 담아서, 즉 사재기 때문에 가격이 인위적으로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 많은 분들이 딱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사재기는 원인이 아니라 이 가격 상승을 눈으로 확인한 대중의 생존 본능적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라고요? 네, 진짜 원인은 완전히 다른 곳에 숨어 있어요. 호스트님, 제지산업과 알루미늄 재련산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물을 많이 쓰나요? 물 먹는 하마? 아니요, 바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어갑니다. 화장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주원료인 펄프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류비도 올랐지만 더 치명적인 건 화장지 공장 그 자체입니다. 공장이요? 네. 물기를 머금은 펄프를 얇고 뽀송하게 말리려면 아파트 몇 채만한 거대한 건조기들을 24시간 내내 풀 가동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막대한 양의 전기와 가스가 들어갑니다. 열을 가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알루미늄은 더 심합니다. 광석에서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재련 과정은 사실상 그냥 전기를 쏟아붓는 과정이나 다름없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캔맥주를 마실 때 사실은 맥주뿐만 아니라 그 알루미늄을 구워낸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마시고 있었던 거네요. 완벽한 통찰이네요. 가스비, 전기세 등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부터 생산 원가가 감당 안 되게 치솟는 겁니다. 전기세가 직격탄이네요, 진짜. 네, 그게 결국 18,000원이던 화장지를 23,000원으로 만들어버린 진짜 범인입니다. 그럼 우유 가격이 17% 오른 것도 설명이 확 되네요. 저는 우유는 전량 국내 목장에서 젖소가 짜내는 건데 왜 오르나 했거든요. 네, 우유도 마찬가지죠. 우유 공장도 결국 살균하고 포장하는데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전기 먹는 하마인데다가 젖소가 먹는 사료, 즉 옥수수나 되도박 같은 원자재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니까 물류비 폭탄까지 딱 겹친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료가 폭탄에 에너지 비용 폭탄이 양쪽에서 쾅 쳐지니까 국내 낙농가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진짜 숨이 턱턱 막히네요. 지금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 즉 우리 영수증에 이미 찍힌 숫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청취자분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대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만약 이 바닷길이 막힌 상태가 6개월, 1년 이상 계속된다면 다음엔 대체 뭐가 폭등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서늘한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료들을 교차 분석해본 결과 가장 심각하게 폭발할 시한폭탄은 의외로 비료입니다. 비료요? 네. 지금 질소질 비료 한 포대 가격이 15,000원에서 21,000원으로 무려 40%나 올랐어요. 비료요? 솔직히 도시에서 마트 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지나 밀가루에 비하면 확 와닿지는 않는데 왜 그게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비료의 원리를 알면 진짜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현대농업에 쓰이는 비료의 핵심 성분인 요소와 암모니아, 이거 전부 천연가스에서 화학적으로 뽑아냅니다. 또 가스군요. 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이 전 세계 요소 비료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밸브가 완전히 잠겨버린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지금이 바로 전 세계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비료를 줘야 하는 봄 파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농부들이 비료가 없거나 너무 비싸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가을 수확량이 반토막 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마트 영수증 몇만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내년인 2017년에는 전 세계적인 식량 대란, 그러니까 밥상에 올릴 쌀과 밀 자체가 사라지는 거대한 충격파가 온다는 뜻입니다. 와, 쌀이 없어진다고요? 네, 현재의 위기가 미래의 생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나비 효과가 정말 무섭네요. 중동의 천연가스가 막히면 당장 내년 내 밥상에 쌀이 비싸진다. 비료 말고도 장기전으로 갔을 때 우리를 위협할 아이템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가지를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원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첫째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입니다. 네, 가전제품이요? 이건 또 무슨 연결고리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반도체 칩을 깎을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네, 반도체 열 많이 나죠. 이걸 식히거나 공정을 진공 상태로 유지하려면 헬륨 가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전 세계 헬륨의 40%를 카타르가 쥐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캘 때 나오나요? 맞아요. 천연가스 캘 때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가스 수출이 막히면 헬륨이 끊기고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2020년에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와, 놀이공원 풍선에 넣는 줄만 알았던 헬륨이 반도체의 생명줄이었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전기차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모터에는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네, 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구리를 재련할 때 유황이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황 공급의 45%가 걸프 지역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옵니다. 헐, 거기도 원유네요. 네, 원유가 안 돌면 유황이 없고 구리값이 뛰고 배터리 원가가 치솟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으려고 석유 대신 전기차를 타야 하는데 석유 전쟁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폭등하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진짜 모순적이네요.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마저 짚어주시죠. 세 번째는 의약품과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르는 로션의 실리콘, 연고에 들어가는 파라벤 같은 성분들이 상당수 석유화학 원료에서 출발하거든요. 아, 약이랑 화장품도 다 기름이구나.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항공권과 물류비입니다. 중동 영공이 막히면서 비행기들이 빙빙 돌아가야 하잖아요. 당장 유럽행 왕복 항공권이 15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비행기값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엄청난 항공 물류비는 결국 수입 사치품이나 신선식품 가격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됩니다. 아, 듣다 보니 정말 거대한 헤일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기분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아까 대안으로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린다, 호주에서 밀을 가져온다, 페트병으로 바꾼다 하셨잖아요. 네, 국가적 대안들이죠. 근데 솔직히 그건 정부나 대기업이 5년, 10년 단위로 할 일이지. 당장 내일 마트에 저녁거리 사러 가야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지갑을 지킬 수 있는 실전 방어막, 뭐가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일단 패닉 바잉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사재기 하지 마라. 네, 사재기 대신 스마트 쇼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밀가루, 쌀, 파스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제류처럼 보관 기간이 긴 공산품은 대용량이나 박스 단위로 구매해서 리터당 단가를 뚝 떨어뜨리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통기한 긴 것들 위주로 똑똑하게 선정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대형마트의 PB 상품,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적극 공략하세요. 아, PB 상품이요? 그게 싼 이유가 있나요? 유통사가 마진을 깎아서 가격 방어를 가장 늦게까지 해주는 품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입 대체품보다는 애초에 글로벌 물류비 영향을 덜 받는 국산 제품, 로컬 푸드를 우선적으로 장바구니에 담는 것이 현명한 방어책입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영수증 속의 퍼즐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 가스와 밀가루부터 플라스틱, 반도체까지 결국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네, 물가는 마구 치솟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고 쪼그라드는 최악의 질병이죠. 이게 왜 무섭냐? 의사, 즉 정부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이 없다고요? 금리 조절하면 안 되나요? 이게 진짜 딜레마인 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팍팍 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빚진 가게와 기업이 파산해서 경제가 죽어버립니다. 아, 이전에다가 다 쓰러지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깎아주면 지금도 미쳐 날뛰는 물가에 완전 기름을 붓는 꼴이 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잔인한 딜레마의 늪에 전 세계가 빠져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상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책을 한번 뒤적여 볼까요? 1973년 전 세계는 오일 쇼크라는 걸 맞았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앞서 말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73년 오일 쇼크, 경제학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73년 당시에는요, 코로나19가 남긴 막대한 국가 부채도 없었고 미중 간의 치열한 관세 전쟁도 없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습니다. 아, 비교적 완전히 건강하고 탄탄했던 세계 경제가 독감 한 번 걸려서 10년을 알아놓은 게 73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2026년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막대한 빚, 고금리, 각종 무역전쟁이라는 온갖 기저질환과 합병증을 다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네요? 네, 이렇게 쇠약해진 경제 체력에 중동전쟁과 물류마비라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딱 침투한 겁니다. 우리 경제의 진짜 체력 테스트는 어쩌면 이제 막 첫 발을 뗐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거운 질문이네요. 오늘 마트에서 무심코 받아든 그 길어진 영수증이 사실은 글로벌 경제가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이라는 사실. 오늘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이 정보의 홍수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 지갑과 삶을 지키는 단단한 통찰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 당신의 장바구니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담으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